3분 베지터요? 더 이상 아니죠. 왜냐하면 베지터가 아직 2분밖에 출연을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1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프리뷰 영상입니다. 예전부터 프리뷰 영상 제작 요청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반의 반토막짜리 이야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과 또 일주일만 기다리면 정식으로 잡지책이 발매가 되는데 그때 제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니 이제는 V점프가 맛이 들린 건지 아니면 하도 유출이 돼서 대책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는 매회 내인물 잡지책 발매 일주일 전에 공개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 정리 영상을 줄여도 20분 정도예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2화 공개된 내용까지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스포일러도 원치 않으시다면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2화까지 내용을 모두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2화 내용 정리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62화는 절체절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화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왜 이런 부제가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살짝 61화 내용을 이야기해보면요. 모로는 베지터의 등장으로 베지터가 야드레트 성에서 배워온 스피릿 강제 분리 기술을 사용해 그동안 모로가 흡수해왔던 에너지가 분리가 되고 모로는 급격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모로는 어떻게 했나요? 세븐3를 먹어 흡수하고 베지터를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렇게 몇 달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베지터인데 역시 드래곤볼은 드래곤볼이었고 베지터는 베지터였죠. 저는 이번 62화에 내용이 공개가 되자 베지터가 무언가 보여주겠지 하는 두근거림과 함께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한 컷 한 컷을 보며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베지터의 활약을 기대하며 저와 함께 보시죠. 모로는 세븐3를 흡수하고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죠. 해설자 피콜로가 모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원래 가지고 있던 힘에 세븐3의 힘이 플러스 되었다는 것이냐? 바로 그거다. 모로가 친절히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로가 베지터에 의해서 에너지가 분리되고 다시 늙은 모습으로 되돌아왔었죠. 모로의 힘은 아마도 초반 나메크성에서 손오공 베지터가 싸웠을 때 정도로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때 모로는 마력을 사용해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았다면 블루보다는 확실히 약했고 슈퍼사이어인 가 정도의 힘을 가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모로는 세븐3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힘에 모로의 전성기 때의 힘을 더하게 되고 그러니까 야드레트 성에서 수행하고 온 베지터의 블루 진화형 이상의 힘이 모로에게 합쳐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콜로 이상의 힘을 가진 세븐3의 힘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베지터가 야드레트 성에서 사간보의 부하와 싸웠을 때 기억하시죠?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해진 베지터인데 그 베지터보다 강했던 것이 전성기 때의 모로입니다.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이 징조보다는 야드레트 성에서 수행하고 온 베지터의 슈퍼사이어인 블루 진화형 쪽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은 베지터와 모로의 싸움만 봐도 알 수 있었고요. 게다가 61화에서는 베지터의 싸움을 보고 손오공이 베지터를 또 뛰어넘겠다고 이야기도 했었죠. 정확한 힘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힘으로는 손오공과 베지터가 모로를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럼 만화 계속 볼게요. 손오공도 모로의 강해진 힘이 어이가 없는지 제길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냐 내 놈은? 이라며 분한 얼굴을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쓰러진 베지터가 일어나더니 자신은 3분을 채우지 못했다며 베지터는 모로를 노려보며 그럼 다시 한번 떼어버리면 그만이다 라며 61화를 연상케 하는 무작정 모로에게 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로는 베지터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이런 말을 해요. 너의 그 기술은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지. 그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마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피지컬 데미지만 아니라면 베지터의 스피릿 강제 분리 기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로도 파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오반이 베지터에게 말합니다. 베지터씨, 세븐3의 능력을 흡수했다면 그 녀석의 능력은 아마 30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라며 베지터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선물해 봅니다. 오반, 너 잔인하구나. 베지터가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잠시. 모로는 웃으며 하하하, 힘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 거다. 제한 시간 따위가 있을 리가 없지. 게다가 라고 말하며 모로는 베지터의 목 뒷덜미를 잡고 베지터를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베지터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놔줘! 라며 모로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모로는 손바닥에 구슬을 보여주며 베지터의 기술을 자신이 카피했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세븐3는 이마에 구슬이 3개 박혀 있었잖아요? 세븐3를 흡수한 모로의 경우는 이마에 하나, 양 손바닥에 하나씩 있다는 것 같아요. 베지터는 세븐3의 카피 기술을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해하고, 모로는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그 녀석의 카피 능력도 손에 넣었다. 한때 드래곤볼의 주인공이었던 소노반이 만화에 조금 더 등장하고 싶었는지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로 녀석, 설마 베지터 씨의 카피를? 손오공이 그 카피라는 게 뭐냐 하고 묻자, 목이 붙잡힌 사람의 능력을 카피할 수 있고 분명 지금은 베지터 씨의 능력이 카피되었을 거예요 라며 오바는 설명해 줍니다. 아니, 무슨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세븐3의 능력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것 좀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베지터는 맞고 또 맞고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설마 모로는 베지터에게 묻습니다. 빅뱅 어택이었던가? 맞지, 베지터! 라며 베지터의 빅뱅 어택을 베지터에게 쏘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2화 네임 공개는 끝이 납니다.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이나 합체 말고는 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 모로입니다. 아니, 이렇게 강해지고 사기 기술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모로를 무슨 수로 무찌르란 말이에요. 이번 공개된 네임을 보고 여러분과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로의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요. 모로는 세븐3의 카피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세븐3가 가지고 있던 모로의 전성기 때의 힘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백업이에요. 거기다 세븐3까지 흡수를 했기 때문에 모로는 자신의 전성기 때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모로가 카피한 베지터의 힘은 3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븐3와 소노반의 전투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피콜로의 거대 변신이라든지 피콜로가 세븐3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던 기술을 세븐3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로가 베지터를 카피한 그 시점에 베지터가 다른 기술을 숨겨두고 있다고 해도 모로는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베지터가 순간이동을 마스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로도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 스피릿 컨트롤과 같은 고도의 기술인데 카피했다고 모로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예전에 세븐3가 어느 종족의 기술을 사용해 포탈을 그리고 지구에 온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모로도 스피릿 컨트롤 정도는 쉽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잘 들어주세요. 세븐3는 카피한 기술을 이마에 스톡을 해놓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가운데, 이마 가운데에 있는 구슬에 표시를 해 두었었죠. 하지만 모로가 세븐3를 흡수하고 카피된 기술이 머리가 아니라 손바닥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는 베지터의 기술, 왼쪽에는 손오공의 기술, 그러니까 두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퓨전이나 포타라의 합체와 비슷한 효과도 베지트와 오지터가 사용했던 그 기술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로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기술까지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지금도 무시무시하지만 더 엄청난 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모로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에요. 손오공과 베지터의 힘으로는 더 이상 모로의 상대가 되지 않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손오공이나 베지터도 더 이상 숨겨둔 기술이나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대를 전혀 안 할 수도 없어요. 아주 식상한 방법이 있죠. 손오공은 누가 죽는다던가 어떠한 계기가 있다면 충분히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으로 각성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베지터 역시도 블루 진화형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다시 변신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신적인 존재들이죠. 부 몸속에 있는 대개왕신이라든지 비르스나 메르스가 있죠. 우이스는 아무래도 이 싸움에 전혀 개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비르스가 어떻게 등장을 할 것이냐, 메르스가 항상 정의에 불타오르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여기를 위한 떡밥이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메르스는 전투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손오공을 구하려고 모로를 공격해 버렸다든지, 또 그렇게 희생물이 되어서 손오공이 각성을 한다든지, 또 식상한 발상이네요. 지렌이나 다른 우주에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찌되었든 만화잖아요. 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의 주인공이 손오공이고, 베지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다른 우주의 누군가가 모로와의 싸움에 개입을 해서 모로를 물리쳐준다는 조금 만화답지 않은 생각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 와준다면 그 캐릭터는 떡상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퓨전입니다. 사실 오지터가 정식으로 코믹스에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터의 등장은 당연한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글쎄요, 스토리상으로는 모로편 직전이 브로리 편이거든요. 브로리 편 때 퓨전을 해서 오지터로 브로리를 처리했잖아요. 모로 편에서 또 오지터가 되어서 모로를 처리한다. 오지터를 남발하게 되면 다음에 또 강적이 등장을 하면 왜 오지터로 변신 안 하지? 오지터나 베지트로의 합체 변신이 당연한 것처럼 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작가가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준 것 같아요. 베지터의 기술을 모로가 지금 카피를 했는데 퓨전을 한들 모로가 베지터의 스피릿 강제 분리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퓨전도 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체 기술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2화 1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베지터는 마지막 장면에 모로의 빅뱅 어택을 정통으로 맞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이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세븐3를 흡수한 모로의 힘은 손오공보다도 베지터보다도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지터가 죽기보다는 손오공의 순간이동으로 베지터를 구해준다든지, 베지터가 스피릿 컨트롤러 자신을 이미 복제해 둔 것이고 그 복제된 베지터가 모로의 빅뱅 어택을 맞는다든지, 아니다, 이건 너무 나루토 같네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조인간 17호가 베리어로 빅뱅 어택을 막아준다든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지구의 평화보다 3분 베지터를 졸업하느냐 마느냐와 이번에 모로를 무찌를 방법이 변신이냐 합체냐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이냐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모로의 빅뱅 어택으로 베지터가 당할 것이라 생각되시나요? 세븐3를 흡수한 모로에게 약점이란 게 있을까요? 모로를 해치울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투는 어떻게 이어져 갈까요? 피콜로와 소노반 그리고 17호와 18호도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제 생각과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라도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드래곤볼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에 관련된 제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장소